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의 연민선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서 이상하네요. 네, 원래 제가 그 활용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제안 비슷한 거, 알지 뭐 발제 비슷한 것들을 좀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뭐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국에 제안 드리는 거는 하반기에 그 활용 분과는 별도로 워크숍을 한번 하시죠. 그래서 조금 차분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스타일상 말씀드리면 시작 시간에 관계없이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시계가 없어서 그런데 6시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도 시간 되면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대강 빨리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뭐 핵심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가 지금 500기에 이제 8개가 들어 있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또는 산업계든 뭐 학계든 연구계든 관계없이 연구자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하게라는 건 이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적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시스템 개수나 성능 비중 했을 때 미국하고 중국이 뭐 월등하고 우리나라는 한 뭐 8번째, 9번째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예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가별 GDP 이제 2023년 4월 예측 기준으로 인데 왼쪽에 보시면 국가별 이제 GDP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국가별로 R&D 예산이 나옵니다. 뭐 이걸 이제 뭐 시간상으로 그냥 대강 넘어가면 결국은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게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포함해서 그냥 이걸 이제 1000이라고 치면 112조 정도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2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따지는 건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GDP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우리의 한 15배 정도 되는데, 컴퓨터 성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배보다 많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하면 1.5배 정도 많다라는 거고, R&D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많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GDP 규모나 또는 R&D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성 컴퓨팅에 적게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연구 생태계를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당장 무료로 거의 이제 키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슈퍼컴 5길 기준으로 했을 때 연구자들이 1년에 1인당 2개 이상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이 뭐 10개, 20개를 풀면 이 숫자는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이 제한을 둠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풀게 되면 10분의 1, 20분의 1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하드웨어가 부족하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쪽에서도 제약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뭐 그래서 여기 이제 누리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계에서 많이 쓰시고, GPU 시스템인 뉴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산업체에서 조금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상태고요. 활용 관점에서 보면 뭐 아까 이제 권재민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센터 7개 선정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외부 연구자가 또는 뭐 산학연 연구자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전문 센터의 자원이 있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뭐 민간 클라우드도 정부도 지금 외면하고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이유는 뭐 오른쪽에 보시면 결국은 비용의 문제다. 비용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도 쓰기 어려워하는데, 이 정부나 기관에서 쓰기 어려워하는데 일반 연구자들이 접근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활용 생태계를 저희가 이제 보려면 뭐 오른쪽에 활용만 보는 게 아니고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되고, 자원뿐만 아니라 관계된 다양한 기술 개발들이 같이 받쳐져야지 활용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3차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활용 생태계 구축 또는 뭐 활용 확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잘 되면 현재보다는 더 나아질 거다. 뭐 당장 뭐 컴퓨팅 자원이 뭐 5호기 비해서 6호기가 금액 비용으로 한 4배 정도 증가를 하니까요. 뭐 물론 성능은 더 많이 증가하겠지만 국가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노력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다라는 것이 얘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을 저는 여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21년 자료이긴 하지만 국가 R&D 성공률이 99.2%다라는 거죠. 과연 모든 과제가 성공하는 과제를 선정한 이 과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슈퍼컴이 없더라도 또는 뭐 계산이 없더라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슈퍼컴퓨터의 효용성은 실패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데, 모든 과제가 성공하는 계획을 쓰고 있는데 과연 계산과학이랄지 데이터 기반 연구랄지 슈퍼컴퓨터의 활용성이 얼마나 연구자들이 느끼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네, 3분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연구관리 전담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초고성 컴퓨팅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 국가 R&D 과제에서.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많은 과제에 슈퍼컴이랄지 초고성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떠나서 조금 더 파괴적이면서 도전적이고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은 과제들이 기획되고 실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핵심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실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같이 계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고성 컴퓨팅 활용 고도화 사업이랄지 뭐 초고성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들이 있지만, 이걸 좀 더 단순하게 사업이랄지 과제에 접근하지 않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알파고랄지 챗 GPT가 뭐 사실은 시대에 큰 이슈를 던져줬는데, 저는 계속 고민하는 거 이겁니다. 왜 우리는 맨날 따라만 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된 것도 해외에서 개발된 것도 가져와서 쓰고, 알파고가 나와서 지금 우리보다 알파고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들 우리나라에서 잘 만듭니다. 챗 GPT 나온 이후에
우리 대기업들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왜 맨날 우리는 따라만 가야 될까? 이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 해외보다 더 한 발 앞서가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또는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센터와 전문센터뿐만 아니라 민간 클라우드에서 민간 클라우드는 이제 퍼블릭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생성 모델들을 위해서 대규모로 구축하는 각 기업들이랄지 기관들의 장비를 포함 모든 것들이 포함해서 각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키스티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35년 동안 해온 역할을 앞으로도 그와 같은 수준에서 하는 게 맞을 거냐, 아니면 좀 더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될 거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죠. 전문센터의 역할은 정확히 뭘로 정의할 거고,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을 끌어낼 거냐라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협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단순히 협력과 소통을 위한 포럼보다는 생태계 변화를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크숍하면서 자세히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